헬리니 분들은 넓고 끝이 없어 보이는 바다에서 나침반 하나 없이 내던져진 배와 같죠. 나침반이 없는 배는 헤매고 헤매다가 목적지는커녕 바다에서 침몰하고 말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헬리니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해주시면 누구나 원하는 몸을 좀 더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를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걷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을 배우다가 필요할 때만 지팡이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다리가 다치면 목발을 잘 사용하는 것처럼요. 프리웨이트를 먼저 해본 사람이라면 머신 운동을 프리웨이트에서 사용해본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머신 운동만 해오던 사람에게 프리웨이트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움직임이에요. 머신은 딱 한 가지 혹은 세 가지 근육을 사용하여 운동을 한다면 프리웨이트는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해요. 때문에 머신 운동만 해오던 사람에게 프리웨이트는 굉장히 이질적이죠. 두 번째는 근육 자극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래플다운 같은 운동을 할 때 등 근육에 어떻게 힘주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것은 과장 좀 보태서 구구단부터 외워야 할 학생이 미분 척분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100% 힘을 내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개별 근육들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하는 고립 운동은 아직 먼 이야기죠.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많이 들어올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생기면 근육 자극에 집중하는 고립 운동도 가능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HP가 50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이 HP는 한 세트 운동을 할 때마다 10씩 깎여 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슴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니 가슴 운동에는 벤치프레스, 덤벨 프레스, 덤벨 플라이, 케이프 플라이, 풀오버 같은 운동들이 있었죠. 욕심이 많았던 여러분은 이 모든 운동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운동을 한 세트씩 하고 나니 이제 HP가 남아나질 않네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도 운동이 학습되고 근육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방금 들려드린 설명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단순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려봤어요. 처음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체력은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학습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들려면 한 운동을 충분한 강도로 3에서 5세트는 해줘야 합니다. 한 세트씩 찍먹하면 효과가 있을 리 없겠죠. 그리고 HP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3에서 5세트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다양한 운동보다는 처음에는 한 부위당 한 가지 운동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도 빅머슬 7 운동이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빅머슬 7은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 숄더 프레스, 턱걸이, 딥스, 바벨로우가 포함된 운동 루틴인데요. 이 중에서 딥스는 근력이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니 나머지 6가지 운동들로 해주세요. 네 번째는 너무 무겁게 들지 말라입니다. 축구는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경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한 명만 잘하는 축구팀이 위협적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이 모두 잘하는 팀이 위협적인가요? 당연히 여러 명 모두 잘하는 팀이죠. 초보자가 잘못된 자세로 무겁게 들어올리는 것은 잘하는 축구 선수 한 명만 데리고 운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가장 잘 사용하는 근육, 움직임으로만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너무 무거운 무게는 들어올리기 바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쓰기 편한 근육, 움직임으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근육과 시너지를 내는 좋은 자세를 학습할 수 없어요.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15에서 20회 정도 가능한 무게로 설정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 재생 목록 운동 설명란에 운동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동작 횟수를 더 이상 들 수 없겠다 싶을 때까지 반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내가 30kg으로 딱 15번만 해야지 라고 미리 정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 내가 20번 들 수 있는 힘이 있어도 75%의 힘만 사용하고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육은 실패 지점까지 반복해줘야 잘 자라요. 만약 여러분이 세트를 마친 후에 충분히 힘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더 반복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2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매번 20개를 하거나 21개를 하려고 하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20개를 할 수 있다면 18번에서 19번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세트 사이에 충분하게 휴식 시간을 주세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이 무료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이 달리기처럼 엄청 숨이 차서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되었다는 느낌이 들곤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못해도 세트 사이 2분은 휴식을 해주셔야 해요. 만약 첫 세트에서 10번을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 8번밖에 할 수 없다면 충분히 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운동을 힘들게 하면 근육이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일부러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휴식 시간이 짧아서 원래 10번 할 수 있는 운동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만큼 근육은 근성장을 위한 자극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육의 성장은 운동의 총 볼륨이 중요하거든요. 즉 얼마나 많이 운동했느냐가 근육 성장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트 사이에 짧게 쉬면 많이 운동하기 어렵겠죠. 몸이 엄청 금방 지치잖아요. 마지막은 스트랩을 사용하지 마세요. 스트랩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하고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근육의 고립감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죠.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스트랩을 사용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초보자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극한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랩은 부족한 악력, 즉 전완근을 보조해주는 도구잖아요. 스트랩을 많이 사용하면 전완근이 약해지겠죠. 다른 말로 하면 악력이 약해지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스트랩을 사용하면 어떻겠어요? 전완근은 헬스 1개월 차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근육들은 헬스 12개월 차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저가 머신이 아닌 프리웨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걷기와 지팡이로 비유하여 설명했었죠. 스트랩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를 해라, 자극에 집중하지 마라, 운동 종목에 최소화해라, 너무 무겁게 들지 마라, 실패 전까지 운동해라, 충분히 휴식해라, 보조도구를 쓰지 마라라는 7가지 규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운동에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 규칙들을 지켰을 때 여러분이 헬린이에서 헬창으로 빠르게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